우리가 오늘 원래 주제가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 이런 건데요. 그 과방위뿐 아니라 이제 법사위에서 이 정청래라는 인간 말종이 이제 했던 짓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영상이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한 20 몇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57,000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원장님, 그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틀린 사례입니다. 임성근 증인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원변님도 저거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총선 참패로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선거가 많이 멀리 남아 있잖아요. 선거가 지방선거까지 2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라는 여론 관리는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지지자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은 이 상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지금 민주당은 자기 지지율 관리를 안 한다고요. 진짜 거기 폭탄 던져갖고 미국 문화 대사관조에 폭탄 던져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래서 미국조차 가지 나라를 못하는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의 그것도 수장도 아니고 그 세력의 똘마니 제일 그 쩌리 새끼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병을 저렇게 모욕 줄 수 있냐는 거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러니까 정청래는 저런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기 스스로 웃기다고 생각을 해. 정청래 말에 웃어주는 그런 이제 놈들이 좀 있긴 했지만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 법무장관 때 아주까리 기름 먹었냐고. 왜 이렇게 깐죽거려. 이게 웃기냐? 그리고 그런 말을 국회에서 하는 놈이야 저놈은. 근데 오늘도 어떻게 뭐 자기가 한 짓이 개딸들한테 환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너무 토나와.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어디서 그렇다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 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도 그러지 않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가 미안합니다. 않습니다. 해보세요. 총장 건반 여보시오. 답변해보세요. 그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버텨가지고 그 건방진 태도 아니에요? 제가 뒤로 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당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요 정도 당긴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 이렇게 됐다고? 대단하다. 박지원 언제 감옥 가나? 저 새끼 저기 국정원 문서 조작한 기록 삭제한 놈 아닙니까? 지금 아니 민주당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이 짓을 열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국회에 등원을 안 하면 또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요. 얻어맞는 걸 옆에서 엄호 사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없죠. 정말 서럽네요, 진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만 넘어갔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이번에 3년 뒤에 정권까지 내주면 어떤 꼴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전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의 어떤 행패에 대해서 계속 성통하고 스피커들이 나가줘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답답해.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 예. 여러분, 괴롭더라도 어쨌든 다음 영상 봅시다.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에게 어떤 의원이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말하길래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북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초심이 잘 유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단어를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말을 굳이 붙이지 마라. 그렇게 지적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상대방 의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를 사랑합시다 라고 편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거 보고 자기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석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원장이 한 말을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나무를 사랑합시다 해서 못을 박아놓는 자기 모순적 발언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한다고 말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위원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때로는 퇴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잘못된 거죠.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부 의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반드시 얻고 말씀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은 의원의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 시간입니다. 야, 정청래 잘났다 진짜. 쟤 완전 감투 써갖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MBC에서 봤거든요. MBC 유튜브 통해서 처음 봤는데 댓글이 칭찬일색입니다. 정말 멋있다고? 어마어마한 칭찬일색이에요. 네, 뭐 다음 영상 있나요? 이 영상 보고 뭐 이제 계속 봐야 되나? 보고 아니 난 이걸 이 굴욕을 우리가 다 예. 독자들이 다 느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통보됐잖아요. 들어가세요. 아직 간사 선임이 잠깐만요.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최소한 여당이 왔으면은 와서 간사간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저기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그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인사 문제하고 의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자,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재량으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다 재량입니까? 국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요? 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법대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속개할 테니까.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그렇게 비아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속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속개하고 이런 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아, 이거 국회 들어가야 됩니까? 다 우리가? 저는 장제원 의원의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에 그 전에 있었을 때는 그렇죠. 세게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한 붙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도 계속 지면 리빌딩이 안 돼요. 안 되지. 예,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지금 저 장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 의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죠. 저런 장면이 반복되면 그 국민 보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굴욕감을 계속 그쵸, 주거든요. 그쵸. 그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 정치판은 다 밴드웨건이기 때문에 센데 붙고 잘 되는데 붙고 대세에 붙고 그런 게 훨씬 강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그 1대1 싸움을 붙은 거죠. 일기토를 붙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석수는 부족해서 의결은 질 수 있어요. 의결에서는 막 얻어터질 수도 있는데 1대1 싸움에서는 이겨줘야 되거든요. 저 화면 자체에서는. 그치.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 법사위에서 아마 저 장면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과방위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뭐 운영위원회는 아마 청문회 할 때 정인으로 대통령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또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텐데 네. 이게 계속 데미지가 쌓인다고요. 이거는 뭐 결국 원내 문제니까 의원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대신 그 의원이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는 아까 뭐 법대로 한다 그랬을 때 아니 법 어긴 이재명을 왜 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맞붙으면 안 되나? 그렇지. 왜 그런 말을 못 하지? 어쨌든 국민의힘이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그럼 지금 이러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다 걱정되잖아요. 많이 이게 뭐가 되겠냐고 국회가 돌아가겠냐고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 지금 들어간 첫날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지면 계속 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날 그 하여튼 작정을 하고 네. 한번 세게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점잖더라도 한 번은 그 장면을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영상 볼까요? 그러면 근데 다행히 다음 영상은 굉장히 시원한 영상입니다. 과방위에서 김장겸 의원님 알렸습니다. 이윤교 의원님, 저 판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거셨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전과 위법이네요.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7년 박문진 이사회가 저를 MBC 사장에서 강제로 해임할 때 이윤기 의원이 뭐 판결 내용을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의혹 단계에서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판결로서 사후 보완한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자격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민규 의원님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네요. 공동폭행 노정면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고 이정은 의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지금 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기소도 되기 전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저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정은 의원님 같은 분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입니다. 원내 제1당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MBC 등을 상대로 한 저희 민사소송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님, 위원님, 비록 김장겸 2심에서 위원님. 패소했다고 하나 그것이 마이크 꺼주세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행한 마이크 방송 끄세요. 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편향 보도가 사라진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 타이머를 스톱시켰습니다, 위원님. 최민희는 저기 같아. 좀비 아니 광시 같죠? 얼굴이 왜 저래? 광시. 위원장이니까 꾸민다고 꾸민 거예요, 저게. 저 옛날에 일본 게이샤들이 하던 거 아니야? 반이라는 년이 왜 화장은 게이샤 화장을 했어? 근데 잘 싸우시잖아요. 저렇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면서 팰 수가 있다고요. 그 장면이 잡혀가지고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낌상 이겼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또 주잖아요. 법사위는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 표정을 봤거든요.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뭔가 터뜨릴 것 같긴 합니다. 보시죠. 근데 뭐 욕을 한다고 싸움을 잘하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김장겸 사장님 김장겸 의원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팩트만 가지고 줄줄줄줄 하잖아요. 저는 지금 국회에서는 뭐 비속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런 애들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합니까? 전 말 안 통해요, 어차피. 최민희 봐요. 제가 혹성 탈출이지 무슨 인간이야, 저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뭔데요? 위원장님이 너무 게이샤처럼 화장을 하셔서 회의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 되겠냐, 그게? 아니 근데 과학도 믿지 않는 무슨 양귀비물 딸려 먹이라는 최민희가 과방위 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법사위원장, 과학을 모르면 과학 가방위원장 이런 거지.
방통위원도 자격 없어갖고 못된 놈이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어떡해. 어머 어떡하니. 동물원 아닙니다. 동물원에서 누가 탈출했나? 왜? 인상은 과학이다 진짜. 나경원, 김민전 이 두 분이서 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김민전 이분이 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보수층이 원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찜찜해하고 걱정을 한다면은 뭐 폐지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 전 찬성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월, 화 동안 얘네들이 난동 부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투표하라고 휴일을 그리고 줬단 선거법 말이야. 위반이에요 사전투표는. 왜냐하면 투표 당일 전날 12시까지 선거운동은 종료하게 돼 있고 투표 그 12시부터 이후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근데 이 사전투표는 내가 투표장에 가는 그 순간 0.1초 전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선거법이라면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게 맞죠. 아니 저도 사전투표가 투표의 가치라고 할까? 질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 해당 일에 같이 모두가 동일한 그때까지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선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정보와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정보들이 발생하잖아요. 선거운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한 얘기잖아. 월, 화 동안 반영이 안 된다고. 그게 뭐라 얘기야? 내가 말한 건 내용이 아니고 언어의 얘기를 하는 거야. 선택, 단어의 선택. 훨씬 고급지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스테이크는 다 똑같아. 집에서 먹으나 호텔에서 먹으나. 선거 당일에 그런 그 투표 가치의 동시성 문제가 사전 투표에서는 이게 그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외국은 이렇게 사전 투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많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데. 그러니까. 유독 이런데 제가 이것도 또 하면 너무 답답한 게 어쨌든 과거에 보수당이 동의해줬으니까 사전투표하는 걸 거 아니야?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와 관련해서 동의해준 것 중에 하나도 보수당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지방선거는 외국인 또 투표 가능해요. 그렇죠. 그것도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선거. 재외동포 선거도 그것도 사실은 불리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재외동포 중에 우파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그 선거소를 차려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면 제일 많이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유학생인 거예요. 젊은 유학생.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또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 보수당하고는 좀 결이 안 맞는 분들이 그렇기도 많아요. 하고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세금을 내고 여기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입법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너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한국인이야. 그럼 투표권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한국에 살고 한국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지는 미국에 살면서 왜 여기 사는 나는 금투세 내게 하고 지는 안 내냐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제 절차를 만들라고 그렇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도 그 선거구를 어디로 정하느냐의 문제를 좀 보수당이 그래도 좀 기울어질 운동장이 안 되도록 좀 정하면 되잖아요. 디테일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사전을 만든 노아 웹스터는 사전 투표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전투표는 안 했으면 좋겠 차라리 본투표를 이틀 하면 좋겠어요. 투표율을 높이자, 민주적인 참여율을 높이자라는 그 명분에 그 명분을 이제 더 큰 명분으로 근데 이제 그런 하다 식으로 보니까 투표율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율을 올리지 실제 투표율이 많이 또 올라가는 것도 난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지금 하는데 오늘 6.25인데 뭐 6.25에 얽힌 뭐 우리 원배님 추억 하나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6.25와 관련해서 기리는 그런 분위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이야. 맞아. 아니 이재명 민주당은 6.25 얘기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오늘.
뭐 이상한 저기 국회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있던데 6.25라는 전쟁이 좀 그 외국에서도 잊혀진 전쟁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기념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월호도 뭐 기념해야 된다고 한다면 6.25는 더더욱 기념해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한 나라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사를 특별히 안 하는 것 같아요. 5.18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6.25라는 게. 뭐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더 무겁고 좀 크게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KBS는 6.25 관련한 다큐를 시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KBS가 정상이 조금 그래도 돌아오기 시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